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커 권동우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나온 MX 메커니컬 미니 4 맥 버전이랑 MX 마스터 3 S 4 맥 버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6월 정도 때 MX 메커니컬이라는 이 키보드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바로 이 MX 메커니컬, MX 메커니컬 미니 이 두 개를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리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그냥 계속 사용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로지텍에서 이 맥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맥 버전을 새로 받은 만큼 지난 4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MX 메카니컬 미니라는 키보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 이 디자인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키보드의 경우 바로 이거 MX 키스 미니 4 맥 버전 이걸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컸던 키보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왠지 저는 좀 더 내무지고 본격적인 키보드 같이 생긴 이 메카니컬이 생긴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이 조금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 키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손목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닿게 되면서 장시간 동안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손목이 좀 많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MX 메카니컬 미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포지션 자체도 꽤나 높고요. 뒤쪽에 보면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더 높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손목이 땅바닥에 많이 안 부딪히게 되면서 타이핑을 할 때 손목에 무리가 훨씬 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MX 키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 러버 패드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로지텍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MX 메카니컬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전부 다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훨씬 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키보드에 로지볼트를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없었어요. 네, 그럼 기존에 로지텍 메카니컬 미니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맥용으로 따로 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3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키 배열이 맥용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상이 화이트 색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지볼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로지볼트가 빠져 있는 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맥북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포맷 같은 것을 할 때 이게 로지볼트가 없이는 부팅이 안 돼요. 이게 애플 매직 키보드가 아니면은 블루투스로 처음에 부팅 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지볼트를 꼭 연결해가지고 부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로지볼트가 꼭 있으면 좋거든요. 그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게 매우 아쉬웠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시잖아요. 이제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이랑 블루투스 궁합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로지볼트로 직접 연결하는 거에 비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지연 시간 그리고 쉬고 있다가 눌렀을 때 빠르게 인식하는 거에서 속도 차이 같은 것들이 확연히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지볼트를 넣어 주셨으면 로지볼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USB-A 포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색상 차이 또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참고로 이 윈도우, 맥 둘 다 쓸 수 있는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파이트 색상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맥 버전만 이렇게 페일 그레이 흰색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유저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지볼트가 빠진 대신에 로지볼트 빠진 가격만큼 이 화이트 색상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도색 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엔 키 배열입니다. 기존의 MX 키스 미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북 프로 그러니까 노트북의 키 배열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배열로 키보드가 구성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MX 메커니컬은 키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네, 우선 펑션 키가 원래 왼쪽 제일 아래 끝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 커맨드랑 옵션 사이로 펑션 키가 갔기 때문에 보통 맥북 유저 같은 경우에는 델레트 키를 누를 때 FN이랑 백스페이스 키를 많이 누르잖아요. 근데 이 MX 메카니컬 미니 4 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FN 키랑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딜리트 키를 입력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나중에 적응하고 보니까 양손을 써야 되는 것보다 한 손만 쓰면 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PD님은 근데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꽤나 커졌습니다. 꽤나 커졌고 이렇게 띄워져 있는 만큼 왠지 굉장히 덜렁덜렁 거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혀 덜렁거리지 않고요. 한쪽 끝을 살짝 눌러도 입력이 굉장히 잘 되고 안정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릴 수 있어서 의외로 굉장히 만듦새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가장 갈릴 것 같은 우측의 키 배열 이게 바뀌었는데요. 백스페이스랑 엔터, 쉬프트 키들이 다 작아지면서 여기에 홈 앤드 페이지 업 다운 키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키들이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이 바뀐 것과 동시에 숫자 키가 원래 노트북처럼 작았는데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 키가 더욱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예나 예 같은 거 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오른쪽 쉬프트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쪽 화살표 키랑 같이 누르거나 뭐 이러면서 오타율이 꽤나 높았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알아서 인간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지 않게 쓰고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적응하실 때는 이 오른쪽 쉬프트가 매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쉬프트 키가 작아진 것만큼 이 화살표 키가 커진 것이 편하냐? 저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애초에 위아래 화살표 키를 많이 쓰지 않기도 하거니와 화살표 키를 맥에서 제일 많이 쓸 때가 이 FM 버튼이랑 같이 써가지고 홈 앤드 페이지 업 다운 이 키로 활용할 때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페이지 업 다운이랑 홈 앤드 키가 있어요. 이 화살표 키가 커진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페이지 업 다운 그리고 홈 앤드 키 같은 경우에 이 키가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백스페이스나 엔터 자주 쓰는 키랑 너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엔터 칠 때 왜 제일 오른쪽 끝을 그냥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이게 본능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치다가 엔터 키를 이렇게 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홈 키를 누르게 된다든가 페이지 업 키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꽤나 오래 걸렸어요. 물론 이것도 인간이 적응을 하고 나니까 괜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익숙해지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업다운 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MX 메카니컬에서 델레트 키에 위치했었던 것이 이제 4맥 버전으로 바뀌면서 방해 금지 모드가 들어갔어요. 이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즈 옵션에서 방해 금지 모드를 델레트 키로 바꿔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측 상단 끝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삭제하거나 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쉽게 칠 수가 있어서 델레트 키 활용을 하기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다만 델레트 키가 좀 기본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방해 금지 모드보다 델레트 키를 아무래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말이죠. 카일 MX 텍타일 스위치라고 갈축이죠. 갈축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뜯어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갈축 스위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축 스위치는 물론 적축처럼 굉장히 조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소리가 시끄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데서 활용할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축이긴 해도 키캡이 굉장히 얇은 로우 프로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키캡이랑 호환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뭔가 살짝 어색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SC랑 델레트 키 같이 이렇게 자주 누르는 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꿔놓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죠. 근데 이 갈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적축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소리가 좀 더 나는 편이긴 하지만 기존의 멤브레인 키보드였던 MX 키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닥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바닥 진동 소리까지 같이 들어오고 좀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는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눌리는 소리가 나긴 해도 좀 더 덜 듣기 불쾌한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덜 시끄러운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타건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타건감에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쇳소리 같은 거 많이 안 나고 통통거리는 소리 많이 안 나고 뭐 눌리는 느낌만 확실하고 세게 눌렀을 때나 약하게 눌렀을 때 입력이 씹힌다든가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으면은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키보드의 타건감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타건 소리
그리고 타건감 이런 것들 전부 다 호불호, 개인 취향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이 키보드 백라이트도 들어오는데요. Fn키랑 우측 상단 쪽에 있는 이 전구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 백라이트의 종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 밝을 때는 밝다고 백라이트가 꺼져요. 그리고 대기 모드일 때도 백라이트가 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 때 사람이 가까이 접근을 하면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밝을 때 백라이트를 조절하고 싶으면 우측 상단이 LED 인디케이터 쪽이 센서가 있나 봐요. 여기를 이렇게 막고 조정을 하시면은 백라이트를 보실 수는 있는데, 백라이트가 막 엄청 밝거나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게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막 요즘에 화려하게 게이밍 키보드나 백라이트 LED에 심혈을 기울인 그런 브랜드처럼 막 엄청 예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사무용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백라이트 많이 안 쓰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끄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라이트를 끌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아까 FN이랑 전구 버튼 누르면은 이제 백라이트 모드가 조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걸로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할당 하나쯤 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 백라이트를 완전히 끄시려면은 로즈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백라이트를 꺼짐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알아서 백라이트가 꺼지면서 배터리를 아끼기 때문에 굳이 옵션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걸 꺼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근데 배터리의 경우 제가 기존에 이걸 쓰고 있는데 충전을 100%로 하고 사용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제가 키보드 리뷰도 하고 키보드를 다양하게 쓰고 촬영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완전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보다 키보드 사용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2달 후에 배터리 체크를 해보니까 한 5%밖에 안 달아 있었어요. 95%가 아직도 충전이 돼 있더라고요. 백라이트는 끄고 사용을 하긴 했지만 배터리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배터리 사용은 진짜 사용량도 엄청 많고, 백라이트도 풀로 켰을 때 그럴 때 15일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 백라이트 끄고 사용하면 10개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백라이트를 끄고 사용하신다면 배터리는 거의 쿨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배터리 효율은 괜찮았습니다. 네, 이 MX 마스터 3S 4 맥, 이거는 이전에 로지텍 MX 마스터 3S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완전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MX 마스터 3S랑 비교를 해보자면 키보드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로즈볼트 빠지고 새로운 색상이 추가가 되었어요. 로지텍 MX3S에서는 페일 그레이랑 그래파이트 색상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로지텍 MX3S 4 맥 버전에서는 스페이스 그레이랑 페일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그레이가 새롭게 추가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 나온 스페이스 그레이랑 기존에 있었던 그래파이트 색상을 비교를 해보자면, 스페이스 그레이가 조금 더 본체가 짙은 회색, 그러니까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바뀌었고, 좌클릭, 우클릭 부분이 좀 더 까만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래파이트 색상은 되게 원톤으로 보이는데, 얘는 확실히 약간 투톤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컬러가 나왔으니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우스의 성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번 리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어디 고장나거나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불만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마우스고, 이전 모델부터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마우스인데, 무한 휠에 대한 호불호 부분만 어떻게 극복을 해내신다면 사무용 마우스로서 이보다 좋은 마우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맥 버전을 뭔가 구입했다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혹은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맥 버전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윈도우 유저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것들 4 맥으로 나온 제품이 윈도우랑 사용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지텍 홈페이지의 호환성 표에는 윈도우가 나와 있지 않긴 하지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노트북 같은 거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아무 문제 없이 활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안 되는 일반 PC에도 로즈볼트만 따로 구입하셔서 등록을 해두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모든 기능이 똑같고 그냥 색상만 이 색상으로 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배열이 맥 최적화 배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랑 한영 키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캡스락 버튼이죠. 윈도우를 치면 캡스락 버튼이 한영키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한영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측 하단에 옵션 버튼이 한영키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 버전 키보드에서 윈도우 버튼은 좌측 하단에 커맨드 키가 윈도우 키로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4맥 버전을 쓴다 해도 윈도우 유저분들 아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어쨌든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입해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로 나온 로지텍 MX 메카니컬 미니 4맥 버전이랑 로지텍 MX 마스터 3S 4맥 버전 이 두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 제가 쓰는 거거든요. 제가 쓰는 로지텍 제품만 이 정도고 저희 직원들이 쓰는 로지텍 제품까지 합하면 진짜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로지텍 제품을 써봤지만 이 로지텍 MX 메카니컬 미니랑 로지텍 MX 마스터 3S 이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키보드 마우스였습니다. 이번에 맥 버전으로 새로 받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맥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이트 컬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스페이스 그레이 새로 나온 색상을 골랐지만 아마 이 키보드랑 어울리는 컬러라고 하면 또 맥 버전으로 나온 페일 그레이 색상을 골라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왕에 마우스를 페일 그레이로 사실 거면 또 맥 버전이 아닌 것을 구입하시면 로지 볼트까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우스 제가 써봤는데 진짜 차이가 전혀 없더라고요. 맥 버전이랑 그냥 버전이랑.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는 끝이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원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